바이든 대통령이 39년 만에 가장 큰 사회보장비 인상을 추진한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뭔가 국민들한테 돈 주는 것을 더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일단 기분이 좀 좋아지죠. 자, 65세 이상 혹은 이제 67세가 지나서 은퇴를 하고 나면은 소셜 시큐리티라는 것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 소셜 시큐리티 체크를 매달 집에서 받는 재미가 사실 솔솔하죠. 뭐 한 달에 900불이 됐던 1,500불이 됐던 혹은 가장 많이 받는 분들은 뭐 한 3,000불까지도 받는 분들도 저희가 보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이 좀 드물기는 하지만 그래서 한 2,000불 넘는 소셜 시큐리티를 받는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신데 근데 5.9%가 인상이 된다 그러면은 뭐 굉장히 많이 인상되는 겁니다. 적은 게 아닙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2012년부터 조금씩 인상이 되어져 왔습니다만은 2021년에는 다른 연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껑충 올라갔다. 이 소셜 시큐리티 이것은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같이 오르락내리락 하죠. 물가 상승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러면 이 소셜 시큐리티 체크의 가격도 덩달아서 올라가게 됩니다.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소셜 시큐리티가 무한정 돈이 마구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제한이 돼 있다는 겁니다. 이 돈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결국은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이 자기 근로소득세를 낼 때 거기에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같이 내지 않습니까? 사회보장세라는 세금을 내서 그 세금을 모아가지고 기금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연장자들, 이 은퇴한 분들한테 이 돈을 나눠주고 있는 것인데 내년 한 해만 하더라도 1조 달러를, 올해군요. 올해 2021년 한 해만 1조 달러를 지불해 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이게 결국에는 바닥이 날 거다, 돈이 바닥이 날 수밖에 없다. 지금 바닥이 날 것으로 예측했던 상황이 2033년이었습니다. 과거에는 2033년이면은 지금 기금 모아놓은 것들이 결국은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릴 것이다. 그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얼마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불과 12년 남아있는 것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저같이 이제 50대 초에 있는 사람들은 12년 뒤면은 제가 이제 소셜 시큐리티를 받기 시작해야 될 나이가 될 때인데 그때 이게 자금이 다 떨어져서 못 준다고 하면 그동안 제가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내왔던 거는 얼마나 아까운 세금이 돼버립니까? 그리고 국가가 국민을 속인 게 돼버리죠. 사기친 게 되는 겁니다. 연방정부가 이 국민들을 사기친 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때 가서 만약에 못 준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고 그렇게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가 부닥치게 될 내가 바로 당장 부닥쳐야 될 그런 문제인데 당장 지금 나이가 한 70대 초반쯤 되시는 분들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80대 중반쯤 됐을 때 더 이상 나라에서 돈을 줄 게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동안에 하다못해 한 달에 1,000불, 1,500불이라도 나라에서 소셜 시큐리티 주는 거 가지고 어떻게든 생계를 유지했던 많은 분들 갑자기 나라에서 돈 못 주겠다 그러면 나이는 90이 됐는데 나라에서 주던 돈을 끊어버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눈에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심각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동시에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도 10달러씩 올려주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당장은 올려주겠다라고 하니까 좋겠지만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과연 좋다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게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1935년에 이것이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사회보장 이 혜택이. 근데 1935년에 시작됐을 때에는 퇴직 한 명당 실제 일해가지고 세금을 내는 사람이 150명이었다고 합니다. 은퇴하는 사람 한 명당 세금 내는 사람은 150명. 그러니까 돈이 막 넘쳐났었죠. 그러니까 계속 축적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었고 그런데 지금은 퇴직자 한 명당 세금을 내주는 사람이 2.7명밖에 안 된답니다. 2.7명. 3명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소셜 시큐리티 텍스 얼마 내십니까? 보통 한 이제 7% 정도, 소득의 7% 정도 낸다고 하는데요. 제가 만약에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내는 게 한 200불을 낸다 치면 저 같은 사람이 3명이면 600불 아닙니까? 그러면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 내고 있는 걸 가지고 받는 분 한 분이 3명이 우리가 돈을 모아서 한 명이 그 돈을 받는다라는 거니까 600불 정도밖에는 지금 줄 수 없다라는 그런 상황이 아주 단순하게 계산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실제로 그렇게 적응이 되느냐?
실제로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돈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돈이 말라붙는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지금 밀레니엄 시대가 베이비 부머가 지금 이제 저희 세대인데요.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이제 점차 고령화돼 가고 있고, 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는 뭐 평균 수명이 거의 뭐 100세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소셜 시큐리티를 받아서 이제 그 돈을 쓰는 그 양이 예전보다 훨씬 더 길어지고 많아지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뭐 아이들 낳는 것은 출생률은 또 줄어들어서 그 출생률이 줄어들다 보니까 세금을 내는 노동자들은 줄어든 상태. 결국에는 이것이 이제 예산 고갈로 갈 것이다. 이거를 저희가 지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든 더 많이 낳고 생산력을 더 키워야 되는, 노동력을 더 키워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이런 상황에서 뭐 성평등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아이를 더 낳거나 어떤 인류가 더 늘어나는 것에는 역행하고 있는 그런 제도들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그리고 이렇게 그 사회보장제도 자체도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면서 뭐 기본소득이니 뭐 어쩌니 하면서, 예? 그러면서 뭐 전 국민에게 매월 1,000불씩 주겠다, 매월 2,000불씩 주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해가지고 국민들을 현혹하려고 하는 그런 못된 사기꾼 정치인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다. 이건 저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인데, 복지 혜택이라는 걸 주고 있는 정부들은 다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사실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눈 가리고 아웅하고, 일단은 그거는 내가 대통령 그만둔 다음에 나중 얘기니까 난 모르겠다. 일단 지금 내가 대통령 하고 있는 앞으로 3, 4년 사이에는 그냥 나는 퍼줘도 나는 뭐 모자랄 거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 그러면 얼마나 그게 무책임한, 그리고 인류에 해악을 끼치는 행동이 되는 것이냐. 책임감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지금 저희가 신랄하게 좀 비판할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